치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를 갖고 계시고 치매뿐 아니라 치매 우리 전 단계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유병률이 한 20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뇌세포 하면은 이제 한 번 망가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알려진 게 사실은 운동하면 뇌세포도 재생이 돼요. 에? 그래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러너는 달린다. 러너들을 위한 세상의 모든 지식 달릴래요. 야, 달리기의 모든 걸 파헤치는 라디오죠. 달릴래요. 달리기가 얼마나 멋진 운동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과학이 숨어져 있는지 오늘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뭐 사실 달리기가 좋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모든 런덕후 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달리기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달릴래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쪽에 런 덕후님을 모셨습니다. 네, 런덕후. 네, 최고의 치매 전문가시죠. 맞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러너십니다. 아, 반갑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학과의 이정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사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40대, 50대 젊은 분들 특히 이런 분들도 젊은 치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치매 정확히 어떤 병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 그러면 사실 그냥 뭐 기억력 이런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네. 우리가 인지 기능 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포괄하거든요. 네. 뭐 언어 능력, 말하는 능력, 뭐 길 찾는 능력, 판단력, 행동, 정서 되게 여러 가지가 포괄된 거라서 그런 어떤 인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치매라고 하죠. 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어떤 통계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2023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 조사가 있는데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한 9점 몇 프로 그 정도가 치매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가 되니까 점점 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네네. 한 달이 걸리면 다 한 분씩 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치매 우리 전 단계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경도인지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병률이 한 20 몇 프로 나오거든요. 아. 그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매뿐 아니라 치매를 이제 예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경도인지 장애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나 부모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되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노인 10분 중에 한 분은 네. 치매를 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 경도인지 장애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아, 그런데 요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네. 거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이렇게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치매를 우리가 뭐 초록이 치매라 그러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해외 자료들을 보면 네. 초록이 치매가 그래도 65세 미만의 인구 중에 한 0.1%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아주 적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병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또래들 정도다 그러면 괜찮은데 또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럼 검사 좀 해보는 게 좋죠. 네. 선생님도 그 환자분들이 좀 찾아와서 볼 때 아, 요거는 치매 조금 의심된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50대 정도 되면 본인이 말씀하세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주부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 치매 걸린 것 같다, 기억력이 50대만 떨어지는 것 해도. 같다. 그럼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초록이 치매라기보다는 너무 스트레스가 높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발생하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50대에도 치매가 발생해서 이제 검사해 보면 그렇게 치매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럴 때 요런 징조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치매에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겠지만 주변 분들이 또 보시기에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요거 치매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유명한 게 이제 기억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옛날 기억 말고 최근 일들, 뭐 며칠 전 일들 깜빡하거나 자꾸 했던 말 다시 하거나 열쇠나 지갑 어디 두고 못 찾는다거나 약속을 깜빡한다거나 그게 가장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들 간과하기 쉬운 게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 맞아요. 냄새라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쉬운데 코 안쪽 바로 뇌가 후각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근데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나빠지는 데예요. 아, 냄새를 못 맡게 된다 네. 갑자기. 그래서 냄새 테스트를 가지고 이 치매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미각도 좀 둔해지면서 뭐 이렇게 음식 습관도 좀 바뀌게 되고 단 거 안 드시는 분이 막 케이크 찾고 원래 싱겁게 드시는 분이 맵고 짠 거 드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솜씨 좋으신 어머니들이 이제 요리 방법을 잊어먹은 게 아닌데 그 간을 못 맞추시는 걸로 처음에 나타나는 맞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후각과 뇌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해부학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냄새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 TV 볼륨이 자꾸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에서 점점 소리가 커져.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청력이 나빠진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꽤 많은 경우가 이제 이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소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TV 뭐 드라마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안 이해력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네네.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 들리는데 네네. 이해가 안 된다.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자꾸 막 소리만 올리고 그런 경우도 좀 치매를 의심할 수 있죠. 이럴 네. 때 네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가졌던 좋은 성품들은 어느새 없어지고 막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화도 잘 안 내시는 분들이 충동적으로 화를 내신다든지 그러는 경우들이 생겨서 근데 그게 이 어르신의 성격 변화가 노화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치매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안 그러시던 분이 성격이 너무 최근에 달라졌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이제 뭐 전문적으로 그 병을 다루고 계시니까 현황에 대해서 훨씬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물론 치매도 많긴 한데 사실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가성 치매라고 있어요. 가성 치매. 가성이니까 이제 진짜 치매는 아닌데 치매처럼 보인다는 아, 얘기거든요. 가짜 네네네네, 치매다. 맞아요. 우울증이 심하면 이 사람이 좀 치매처럼 보여요. 어. 그러니까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기분뿐 아니라 집중력, 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막 자꾸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좀 깜빡깜빡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은 치매로 알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인한 병이고 우울증 치료를 잘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거려요. 이거 음. 치매구나 싶어서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면 그게 아니라 우울증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성 치매라고 하는군요. 네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한 할머니가 가족들이 모시고 오셨어요. 원래 이 할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말씀도 조곤조곤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이런 행동이 싹 바뀐 건데 이렇게 자세히 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몇 달 전에 할머니로서는 큰 상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손주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준 정말 사랑하는 손주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또 이 손주도 군대를 입대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손주 그립고 이 할머니의 사랑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상실감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셔서 또 그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이런 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생겨서 자기가 빈곤해졌다. 재산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가족들 눈에는 영락없이 치매로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치매를 진단을 할 때는 단순히 그때 보인 이 할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네, 활동이 적어졌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서 네. 그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또 최근의 사건의 이야기, 어떤 병력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감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게 돼요. 치매를 좀 부끄러운 걸로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렇게 숨기게 되는데 그렇게 쌓아두다가 진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서서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되게 뇌세포 하면은 이제 한 번 망가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알려진 게 사실은 뇌세포도 성인이 되고도 조금씩 재생이 돼요. 근데 그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이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운동하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 치매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기억력인데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 중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 해마에 특히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게 BDNF 물질이라서 확실히 기억력 증진 그런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뇌가 사실은 우리가 뭐 뇌세포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되게 막 컴퓨터처럼 복잡한 막 연결들이 뇌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연결망을 운동을 하면 또 강화가 됩니다. 그것도 성인 되고도 막 여러
여러 차례 막 연결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운동이 그 연결을 강화해서 기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치매하면 무슨 뇌에 무슨 안 좋은 물질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뭐 베타 아밀로이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나쁜 물질들이 배출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예. 또 그 외에도 막 노폐물,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청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와 영양 물질들이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뇌로 활발하게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치매 예방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크기로는 이게 혈액으로 따지면 20% 정도 쓴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혈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혈관에 중요한 게 달리기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이 심장을 비롯한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결국 뇌도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함께 달리기 위해서 러닝을 하는 겁니다. 사냥을 할 때도 그렇죠. 협업. 원시 시대에 집단 사냥을 할 때도 집단 사냥을 하지 혼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달렸을 때 그 즐거운 기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정말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뭐 어르신들더러 달리기가 치매 예방에 좋대요. 치매 호전이 된대요라고 해서 지금 바로 달리기를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달릴래요. 네. 사실 치매는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이 참 아파지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족들을 위한 어떤 치료,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은 보통 본인은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냥 예. 본인은 그냥 하하호하신 경우가 꽤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본인이 하신 일 잘 기억 안 나고 그렇죠. 가족들 반응도 기억 잘 안 나니까 예. 그런데 가족들은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엄청 큰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아마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사실 요즘 뭐 여러 치료 나오긴 하지만 치료법이 없거든요. 치료가 되진 않고 계속 어쨌든 치매 진단 맞으면 나빠지긴 하는데 치료라는 건 좀 늦추는 정도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들은 막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능한 게 아니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진짜 병이 길다 보니까 본인도 화도 많이 내게 되고 화내면 또 자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래오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힘든데 그걸 혼자만 하려다 보면 결국 또 폭발해요. 화를 엄청 내고 나서는 또 죄책감을 느끼니까 좀 잘해주고 그러다가 또 막 화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아니면 우리 지방 뭐 각 보건소 같은 데 뭐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는데 그런데 자조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혼자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정석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족분들, 친지분들 여러분 계시면 그 돌봄의 부담을 좀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 너무 이게 힘들다는 얘기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하고 참지 마시고 힘들다는 얘기도 꼭 하고 또 공공 서비스, 또 가족의 지지, 이웃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채널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하시는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 환자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삶이 없어지거든요.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 자기를 위한 시간. 왜냐하면 간병, 돌봄은 24시간 노동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그 확보한 시간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휴식이 아니거든요. 정말 리프레시되는 활동, 특히 러닝 같은 활동을 하셔서 자기 건강을 잘 돌보고 챙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주간보호센터 얘기해 주셨지만 그걸 보통 노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서 틈날 때마다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어르신들도 이제 점점 내리막이시니까 안타깝지만 연세 드시면 노치원 가셔야 되고 그 시간 노치원 보내시고 나서 보호자분은 또 운동하셔야죠.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도 오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또 혹시 주변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어떻게 말씀 나눈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달리기와 치매를 엮어서 같이
같이 얘기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진짜 또 치매하면 네. 저희가 되게 멀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사실 본인도 그렇고 누구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죽음이 먼저 찾아오냐 치매가 먼저 찾아오냐 그거 차이인지 결국은 치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하시다가 지금 다치고 나면 분노 뭐 그런 거에 휩싸이거든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미리미리 그래도 좀 준비를 하시고 나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정석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네. 특히 러닝과 치매를 연결지어서 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높은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정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도 본인 치매 예방을 하시고 네. 또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돌봄으로 인한 부담, 스트레스도 분출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러너시고 네네. 혹은 달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오늘 영상 너무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 끝으로 우리 달릴레오 고정 마무리 코너입니다. 러너들을 위한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달리면 땡땡해진다. 오늘 이정수 선생님 네. 어떻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달리면 뇌가 젊어진다. 얼마나 젊어질 수 있나요? 30년? 한 5년, 10년? 5년 10년. 네네. 5년 10년 그 정도. 크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달릴레오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우리 런덕후님들, 또 다른 런덕후님들 지금 쫙 대기하고 계십니다. 많이 모셔가지고 더 좋은 이야기, 달리기 이야기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빠.